예, 안녕하세요. 디케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티커는 STAG이고요. 이 기업에 대한 영상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2020년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현재까지 좋은 그런 섹터 중 하나가 산업 리츠, 인더스트리얼 리츠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지금은 플러스가 되었고, 또 가장 성과가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같은 기간에 그 S&P 500과 그리고 다우존스보다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더스트리얼 섹터는 그 코비드 19, 그러니까 코로나 19에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타격을 좀 적게 받았죠. 그리고 평상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뭐랄까 영향력이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받는 섹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대단한 성과를 보였는데 이제 왜 그럴까요?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촉발한 그런 이커머스 시장의 확대 때문입니다. 뭐지? 코로나 때문에 리치들이 다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업 리치는 어, 대표적인 시설이 이제 물류 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가 커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주문을, 물품을 보관할 그런 물류 창고에 대한 수요도 커지겠죠. 그래서 산업 리치, 그중 특히 이제 물류 창고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리치들은 크게 선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이 주 고객이다 보니까 임대료 회수를, 이게 렌트 리시브드가 이제 임대료 받은 현황인데, 당연히 어,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4월, 5월, 6월 달 받는 건데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해질수록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쇼핑센터 리츠에 비해서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오늘 살펴볼 이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렌트 회수율이 4월에 90, 5월에 90인데 다른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다른 피어 리츠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낮다. 이거는 좀 아쉬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산업 리츠가 코로나의 수혜를 제대로 받았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도 확인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그런 산업 리츠 중 대표적인 기업인 스태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태그 리츠는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류창고, 미국의 물류창고를 보유한 리츠이고요. 38개의 주에서 약 9,180 스퀘어 피트 규모의 457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창고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구성하고 있고요. 임차율은 약 97%, 그리고 잔여 임대 기간은 평균 5.1년, 그 다음에 월배당주의입니다. 리얼티 인컴처럼 월배당주의이고, 시가 배당률은 오늘 기준으로 4.42% 정도 됩니다. 스태그는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싱글 테넌트, 이게 단일 임차인인데요. 단일 임차인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리플 넷 리스. 이거는 제가 지난 리얼티 인컴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부동산 운영 관련 모든 비용을 그 스태그가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세 번째는 적극적인 M&A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키우고 다각해 오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태그의 포트폴리오 자산 규모는 점점 꾸준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인지 누군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왼쪽은 상위 10개 임차인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약 2.5%로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는 제너럴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XPO 로지스틱스는 다국적 물류 회사이고요. 그리고 트리마스 코퍼레이션은 산업재 제조업체, 그다음에 솔로컵은 식기 제조업체, DS 스미스 노스 아메리카는 패키징 업체, 아메리칸 타이어는 이제 타이어 업체, 그 다음에 포드는 자동차 회사고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제 이 산업 구성을 좀 나타낸 건데, 산업별로 보자면은 자동차 부품업이 약 12%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물류, 그 다음에 패키징, 컨테이너, 그 다음에 소비재, 기계, 내구재, 식자재 등 순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차인의 경우나 아마존이나 이제 정부기관 같은 좀 안정적인 인차인을 두고 있고요. 산업별로 봤을 때는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물류나 패키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면은 FFO 이거는 프리 펀드인데 이제 0.47달러고요.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4.4%가 증가했습니다. 현금 NOI는 96.6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5%가 증가했고요. 이 기간 동안 2개의 건물을 신규로 취득했고 또 1개의 건물을 매각해서 총 1밀리언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임차율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97%, 임대료 회수율은 98%라고 보고를 했네요. 그리고 300밀리언에 대한 차입을 리파이낸싱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더 낮아졌기 때문에 더 낮아진 금리로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는 거는 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크게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좀 보면은 좀 증가를 했죠. 1.02억 달러로 증가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차입이 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차입은 뭐 거의 변동이 없어요.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임대료 수익인데 전년 동기 대비 21.9%가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면은 사실 상당히 대단한 실적이에요. 저희가 이전에 리얼티 인컴이나 뭐 킴코 리얼티나 그런 좀 다양한 리치를 좀 살펴봤을 때 그 기업들은 임대료 수익이 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태그 인더스트리얼은 임대료 수익이 사실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좀 증가를 했어요. 좀 증가를 했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 감안했을 때 차입이 늘어나는 거는 좀 노멀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자 비용 증가는 좀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FFO랑 AFFO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일리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런 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주당 FFO는 0.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02달러가 증가했고요. 이거를 퍼센티를 따지면 4.4%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유통 지식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났는데 그거를 감안했을 때 주당 FFO가 증가했다는 거는 그 분모가 더 커진 거잖아요. 유통 주식수가 늘어났으니까. 근데도 주당 FFO가 커졌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부채 상환 스케줄인데 2022년까지 부채가 없어요. 상환해야 될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는 이 갚아야 될 돈이 당장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택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먼저 스태그는 2020년에 들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그리고 재무 상태가 상당히 우량하고요. 부채 상환 의무가 2020년까지는 없다는 거는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츠를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2개인 임차율은 97%, 그리고 임대료 회수율은 98%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는 추가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해볼게요. 먼저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커머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겁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19년 기준 미국 전체 리테일 중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게 11%거든요. 근데 지금은 2020년 자료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 20% 수준까지는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스택의 인차인 포트폴리오의 43%가 이커머스와 관련이 있는 인차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커머스가 성장할수록 이 스태그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경영진의 수완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 센터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2016년부터 스태그가 인수하고 매각한 자산의 목록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매입 가격에 매수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매각을 해서 좀 수익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 상당히 이 임대료만 받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 외의 수익도 상당히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좀 들고 싶은데, 맨 왼쪽은 지역별 Geographic Diversification인데 지역별 이 비중을 나타낸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지역에 나눠져 있어요. 정말 미국 전역에 좀 나눠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 인차인으로 봤을 때도 아마존 뭐 이건 아까도 살펴봤으니까 뭐 다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존이 2.5%밖에 안 될 정도로, 그리고 탑10 임차인이 12%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별 구성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좀 아쉬운 거는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커요. 12%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편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태그가 이 지역과 임차인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좀 상당히 분산화되어 있는 아주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스크를 꼽자면, 이제 지역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물론 분산화되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거는 미국의 핵심 지역이 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먼저 뭐 뉴욕시티, 여기 뉴욕시티가 있죠. 그 다음에 보스턴, 매사추세츠주에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인구가 많고 경제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에는 진출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미 뉴욕시티나 LA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도시들은 이미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인구 성장률이 둔화될 거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태그가 진출해 있는 지역들은, 여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탑 티어 시장은 아니거든요. 2차적 세컨 티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장들은 앞으로 상대적으로 인구 성장률이 더 커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로서는 주요 시장에 진출해 있지 않다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섹터 리스크를 좀 꼽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이 1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커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동차 그리고 그런 후방 산업들이 정말 큰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아까 살펴본 것처럼 뭐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계속되고 또 3차, 4차 웨이브가 계속 오면은 뭐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리스크를 한번 고려는 해볼 만하다 차원에서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안정성을 좀 볼게요. 왜냐면은 리츠 투자자에게는 이 리츠를 투자해야 될까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배당입니다. 뭐 저는 그래요. 뭐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우선 배당 안정성 점수는 이 심플리세이프 디비덴드 사이트에서는 45점을 부여했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4.3% 정도 되고요. 지금 배당은 8년 동안 꾸준히 지금 증액해 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배당 성장인데요. 보시면 배당 성장이 지난 1년 동안은 1%, 그리고 5년 동안은 2%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초반에 배당을 시작한 초반에 이렇게 늘다가 여기서부터는 2012년부터는 뭐 굉장히 완만하죠. 그러니까 배당 성장은 좀 아쉬워요. 저는 제 기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배당 성향과 주당 FFO를 보면은 지금 뭐 76%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76%는 리츠에서는 굉장히 뭐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편이고요. 이 FFO, 주당 FFO 같은 경우에는 1.75불, 뭐 현재는 1.89달러인데 지금 현재 스태그가 지급하는 연간 배당금이 1.44불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는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배당 성향이 78%인 것 자체는 리츠 중에서는 높은 편은 아닌 건 맞아요. 하지만 산업 리츠 내에서 다른 피어 리츠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에요. 보시면 78%가 지금 가장 높거든요. 근데 다른 리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안정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 배당은 0.12달러로 전월 대비 동결을 좀 유지했고요.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과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마지막으로 보자면 오늘 기준으로 7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을 냈고요. 한 명은 보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4달러인데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32.61달러니까 아직까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베어드라는 이제 유명 금융기관에서는 산업 리츠를 매수할 때다라고 좀 주장을 했고, 이 산업 리츠에서 탑픽으로는 어메리콜드, 그 다음에 듀크 리얼티, 그리고 스태그 인더스트리얼 3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스태그는 산업 리츠이고 창고 자산이 약 90%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스태그도 수혜를 받아왔고요. 앞으로도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율은 97%, 임대료 회수율은 90%, 잔여 임대 기간은 평균 5.1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020년 2분기 실적과 재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났고 2022년까지 차입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수완과 그 지역, 임차인, 산업 이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갈 만하다고 보고요. 리스크로는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욕이나 뭐 LA,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주요 지역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이 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한 번쯤은 리스크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시가 배당률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배당 성장은 제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의견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그 스태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영상을 좀 공유 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나 뭐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